자, 저희 첫 번째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. 자,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우리 정광재 대변인, 그 저기 지금 영광하고 곡성 이렇게 두 군데가 이번에 10월 16일 보궐선거. 근데 그 지금 저희 당에서는 곡성은 후보자가 결정이 됐어요. 네. 영광은 전략 공천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 후보자가 곡성 그래서 내일 최고위원회 끝나고 강화 군수 후보, 금정구청장 후보, 그다음에 곡성 군수 후보 그 공천장 수여식이 있습니다. 근데 영광은 아직 저희가 후보를 못 정했어요. 아직까지 못 정하고 있는데 영광과 곡성 두 군데인데 이 곡성은 저 조국당도 내고 민주당도 내고 그랬어요. 후보를.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. 거의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곡성은 이변이 없는 한 그냥 민주당 후보가 그냥 호남 뭐 그냥 민주당 후보 짝대기만 꼽으면 그냥 되는 그런 기존의 그 기류에 따라서 민주당 후보가 곡성 군수는 차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영광 군수는 다르다면서요? 맞습니다. 저도 방송에 앞서서 영광 군수 그 선거판을 잘 들여다보고 왔거든요. 정말 깜짝 놀랐어요.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로 선정한 분이 원래는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활약했던 분이고 민주당의 후보로 그러니까 경선 후보로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다른 사람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서 이런 사람과 나 경선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탈당을 해서 조국혁신당에 들어왔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아마 이 장세일이라는 분이 민주당의 후보로 최종 확정됐는데 경선을 하면 자신이 장세일 후보와 경선했을 때 민주당 후보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. 어떤 정무적 판단을. 그래서 조국혁신당에 와서 후보가 됐는데 두 분 다 지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약을 했던 분이고 그렇죠. 이제 그 조국혁신당 후보가 장현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고 또 그 정당 지지율 측면에서도 사실 지난 4.10 총선 때 호남 전체에서 정당 득표율만으로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앞섰잖아요. 호남에서는. 그랬죠. 그런데 저는 그게 선거 지나서 얼마 안 그 상황에서만 그런 상황인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예요. 혹시 나중에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볼까요? 그래서 최근에 조국당에서는 장현이라는 후보가 나왔고요. 민주당에서는 장세일 후보예요. 둘 다 장세예요. 그다음에 그 이석기당 있잖아요. 진보당. 거기서 이석하 후보. 그래갖고 최근 여론조사가 2개 있어갖고요. 저희가 그래프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요거는요. 9월 11일 양일에 걸쳐서 남도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인데 저기 조국혁신당의 장현 30.3%, 민주당의 장세일 29.8%. 그러니까 저 뭐 0.5% 차인데 저거는 그냥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라고 봐야 되고요. 야, 진보당 후보 이석화 19점 저게요. 진보당이요. 이전에 그 전주의 그 강성희 후보 될 때랑 똑같죠. 몇백 명이 저희가 갖고요. 계속 그 길거리 청소하고 뭐하고 그걸 하고 있대요. 진보당이. 그런 효과가 또 그래갖고 저 진보당 후보가요. 그 한 20% 나오고 무소속 뭐 이렇게 뭐 한 자릿수 뭐 이렇게 나옵니다. 근데 그 밑에 영광의 그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민주당이 37.3, 조국당이 34.3. 그러니까 한 3% 정도 민주당이 높은데 후보를 보니까 후보는 장현이 그 뭐 오차 범위 내지만 조금 위잖아요. 근데 저 민주당 후보 장세일이 전과가 이범이더라고요. 뭐 폭력 전과도 있고 또 무슨 또 다른 전과도 있고 보조금 사기. 보조금 관리와 관련한 건데 이분이 당시에 어떤 보조금을 유용했는지 모르겠지만 농촌에 가면 그 정부 보조금이 많잖아요. 근데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
뭐 여러 가지 좀 뭐 꼼수를 쓰기도 하는데 아마 그게 그 사법 처리를 받아서 전과 이범이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, 장현 후보가 민주당에서 활동하다가 장세일 후보를 경선에 포함시키니까 반발해서 그거에 반발해서 조국혁신당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개인 경쟁력도 좀 있는 거죠.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민주당이 조금 앞섬에도 불구하고 장현 후보가 개인적으로는 장세일 후보를 앞서는 걸 보면 장현 후보의 개인적 그 경쟁력도 좀 있다고 봐야겠죠. 이렇게 봐야 되죠. 그리고 하루 뒤에 또 실시된 게 있어요. 그것도 한번 볼까요? 요거는 11일과 12일. 요거는 저 리서치 뷰라고 하는 KBC 광주 방송이 한 건데 여기 보니까요. 조국 혁신당의 누구예요? 장현 후보가 36.3%. 그리고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가 30.1%, 6.2%. 이것도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이게 한 6% 이기는 걸로 나오잖아요, 지금. 지금 그래서 조국 대표가 호남 한 달 살이, 2달 살이죠. 지금 영광 읍내 그 아파트를 얻어서 2달 동안 살면서 장현 후보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민주당도 비상이 걸린 것 같아요. 비상 걸렸어요. 지금 현장에 내려가서 농정 최고위원회라는 것을 여는데 이재명 대표도 직접 그 자리에 가고 또 이번 그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박지원 의원도 그 자리에 간다 그러고요. 뭐 전남 도당위원장을 비롯해서 전남 현역 의원들이 다수 이 내일 열리는 농정 최고위원회에 참석한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내일 그래도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. 그래서 이재명이 내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저 영광 가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? 영광 가서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곡성에 가고 25일에는 또 금정에 가갖고 최고위원회를 하겠다. 지금 이건데 감독님 그 조국이 그 영광에서 좀 그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뭐 사진 준비된 거 있으면 저렇게 영광굴비 사러 다니기도 하고 이 조국이 보니까 저 2달 살이 한다고 어디다 뭘 얻어놨는데 저녁이면요 그 근처 뭐 호프집 무슨 막걸리집 그리고 또 뭐 사진 있으면 쭉 올려주세요 뭐 이런데 다니면서 엄청나게 영광 그 사람들을 바닥에서 이렇게 쭉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는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이 요새 가뜩이나 지금 재판에서 1심이긴 하지만 또 검찰 구형이긴 하지만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단 말이에요. 마음이 뭐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물론 뭐 조국 대표도 지금 30만 남겨두고 있어서 언제 그 학교에 가도 이상할 게 없는 분이지만 올해 내로 뭐 학교 가겠죠. 그런 분이지만 어쨌든 저렇게 조국 대표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영광에 가서 이런 모습들을 보는 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이렇게 편치만은 않을 거다. 왜냐하면 지난 4월 10일 총선은 사실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만 냈기 때문에 지역에서 경쟁할 일이 없었어요. 그래서 그래 뭐 한번 해보세요라는 이렇게 방관자적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당장 영광군수 여론조사 결과 보고 받을 거 아닙니까? 큰일 났네? 라고 이 어떤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이게 영광대전이 됐어요. 영광 굴비대전이 아니고요. 굴비대전이 아니고 요새 저 굴비가 진짜 굴비는 없고 다 부세 아니에요. 근데 굴비대전이 아니고 이재명 대 조국 영광대전이 지금 된 거예요. 일종의 대리전이죠. 대리전이 돼가지고 지금 보니까 아주 요새 신경전이 날카롭습니다. 그 요새 그 계엄령 그 괴담 내놓고 있는 김민석 있잖아요. 김민석이 며칠 전에 9.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 참석. 거기 조국이 가고 또 그 저쪽 그 영광 곡성 일정으로 조국이 본회의에 불참했거든요. 그랬더니 조국을 향해서 이 뭐라고 그 문자를 날리다가 이게 카메라에 딱 걸렸냐면요. 이런 거더만요. 쇠빙선 내려서 그러니까 그때 조국이 총선 때 조국당이 쇠빙선 역할을 하겠다 그랬죠. 얼음을 깨는 역할. 쇠빙선 내려서 동네 선거 하냐. 부끄럽다. 지방 의원이냐. 그러니까 이걸 동네 선거, 지방 의원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
휴대폰 메시지를 작성하는 게 딱 찍힌 거예요. 딱 찍혔어요. 그러니까 이제 조국 당에서 발끈해가지고 두 명의 군수를 뽑는 선거를 동네 선거로 폄하했다. 이건 김대중 정신에 안 맞는다. 왜? 이 지금 지방자치대가 실시된 게 김대중 당시 야당 총재의 그 긴 시간 그 단식 때문에 된 건데 이 김대중 정신 뭐 이러면서 목숨을 건 단식 투쟁 끝에 쟁취해낸 이 지방자치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. 그리고 니들은 내일 여기 이재명부터 다 와서 최고위원 회의한다는데 그럼 니들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지방의원이냐. 또 이렇게 일가를 했어요. 아니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정청래 전 최고위원이죠. 조국 혁신당이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한 거를 다 사진 찍으면서 조국 그 대표도 그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. 사진 찍은 거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. 그게 또 문제가 되니까 조국 대표에게 진심 미안하다, 뭐 문자 메시지로 사과했다고 하는데 두 당이 여튼 조국 혁신당이 지역 후보를 내지 않았을 때는 그나마 뭐 큰 울타리 속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지역의 후보를 내기 시작하니까 이런 균열이 생기는 거고. 그렇죠. 이게 2026년 지방선거에서도 분명히 조국혁신당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? 네, 맞습니다. 그것에 대한 어떤 전초전 성격이어서 아주 좋은 리트머스 종이가 될 것 같아요. 예. 감독님 이제 화면 좀 원래대로 좀 해주시고요. 그 재밌는 게 개딸들 있잖아요. 개딸들. 그 제명인의 마을 개딸들. 거기에 뭐가 올라왔냐면요.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. 조국 그 향해서 쇄빙선이라더니 해적선이 돼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다. 너 쇄빙선 역할 한다더니 우리를 잡아먹는 해적선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느냐? 야, 뭐 이렇게 나왔어요. 이게 참 재밌습니다. 그랬더니 이 거기 서왕진이라고 조국당 의원이 이 호남의 민주당 이외의 당이 후보를 내면 그게 분열이고 집안 싸움이고 어찌 그런 초헌법적인 발상을 할 수가 있느냐. 호남이 니들이 니들 저기 거냐. 뭐 이런 또 저기예요. 그 최근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정치적 상상력인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. 조국 대표가 이제 30이 곧 나와서 실형을 살게 되잖아요. 그렇죠. 실형을 살게 되는데 이 사면 복권 권한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에요. 그렇죠. 혹시 대선을 앞두고 조국 대표의 적쇠를 풀어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러니까 1987년도에 그 YS가 거의 그 민주당을 이끌면서 야권 유일 후보로 나올 수 있었는데 당시에 DJ가 복권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선거에 나오면서 사자구도로 치러져서 아마 그때 노태우 후보가 36%밖에는 못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었는데 조국 대표의 발목을 만약에 풀어주면 이재명 대표도 그때까지 뭐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또 한국 정치가 얼마나 요동칠까. 근데 뭐 그 조국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? 이건 뭐 이제 정치적 상상력이었습니다. 조국이 이제 뭐 되면 이제 2년이잖아요. 근데 대법원 확정 판결은 게 형량에 관한 거는 건드리지 않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제 1심, 2심의 판결이 제대로 됐는가 그것만 따지는 거니까 이제 들어가면 2년을 살게 되는데 뭐 아마도 뭐 저는 2년을 꼬박 살고 나올 수밖에 그래야죠. 없는 당연히 뭐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되는 거죠. 근데 이게 보니까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따져보죠. 지금 이제 저희 당 입장에서는 강화하고 금정은 원래 이제 우세 지역이란 말이에요.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이기는 게 당연합니다. 이기는 게 당연한데 이제 각각 강화와 금정에 한 가지씩 변수가 좀 있다고 보여져요. 그 뭐냐면 강화는 인천시장을 2번이나 지내시고 국회의원을 3번씩이나 인천에서 하신 안상수 전 시장께서 무소속으로 좀 출마해가지고 요게 이제 좀 변수가 되고 있고요. 부산 금정구청장의 경우에는 지금 저 조국당하고 민주당 다 후보를 냈거든요. 근데 조국당에서 단일화하자. 단일화하자. 만약에 민주당과 조국당 후보가 단일화되면
그게 또 어떻게 작용할지 그런 이제 강화와 금정의 그런 좀 큰 변수가 있는데 네. 그 변수만 잘 관리를 해 나가면 우리가 또 이기지 않겠는가? 네.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2승을 거뒀는데 이 곡성은 지금 판세로 봐서는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될 것 같고 영광에서 이 민주당이 아니고 조국당이 된다.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선 기초자치단체 선거 4곳인데 사전 1승 3패가 돼버렸잖아요. 네네네. 1승 3패. 그러면 민주당이 뭐 정말로 이재명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를 좀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치열할 것 같긴 한데 영광 군수가 그래도 확률로 본다면 한 51%는 민주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내일 이재명이 이제 영광에 이번 보궐선거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가는 겁니다. 그렇죠. 가서 이제 현장이 얼마만큼 바뀌는가. 네네. 이재명이 그 지역민들 귀에 솔깃한 뭔가를 뭐 어떻게 그걸 저기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영광 유권자들의 반응 그리고 그러면 또 조국이 또 맞대응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굉장히 재밌어져요. 왜냐하면 이재명이 링 위에 올라오는 거예요. 그렇죠. 비로소 처음으로. 조국은 이미 링 위에 올라가 있고 거기 무슨 누구예요? 그 후보 이름 장세일 후보와 장현 후보 후보 이름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거의 조국 선거가 돼버린 거예요. 조국이 자기 선거 뛰듯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. 저는 그래서 굳이 가능성을 한다면 51%는 민주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워낙 지금 그 사실 이재명 1극 체제에 반대하는 분들도 많거든요. 호남에서는 특히 DJ의 민주당 지금의 이재명의 민주당과는 달랐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. 그런 것들이 얼마나 표심으로 연결될지 뭐 궁금하고 아까 말씀드린 건 제가 아까 그 정치적 상상력이었으니까요. 너무 뭐 의미 있게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우리 뭐 정광재 대변인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. 그래서 만약에 그 영광 군수가 조국당으로 가면은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그거랑 맞물리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11월 15일이죠. 1심. 그것과 연동이 돼 가지고 리더십에 심각한 위기가 올 수가 있겠다.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저쪽은 뭡니까? 저쪽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난 갈등을 이용해 가지고 이간을 시키려고 그러잖아요. 이간을.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간시킨 게 없어요. 여기 개입한 게 없습니다.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그냥 치고받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요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. 잘 활용할 필요가 있고,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영광 군수 다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50보 100보지만 근데 전체적인 정치공학적 차원에서 보면 조국당이 이기는 게 좀 낫죠. 그렇죠. 조국당이 이기는 게 낫죠. 정치공학적으로 본다면.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. 근데 저는 그 가끔 이제 호남 지역, 특히 전라남도 지역에 가면은 이분들이 정치적 관여도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아요. 그 투표율도 항상 보면은 전남 투표율이 굉장히 높잖아요. 그리고 지역 군수 후보니까 아마 후보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면 굳이 그 선택을 하자면 51%의 가능성이 민주당 후보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떤 이변은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하여간 영광 대전의 귀추가 하여간 주목이 됩니다.